네, 두 번째 문제는 선택형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에 이어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그리고 집중 투표제 도입 등 추가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달이죠.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상법 개정 이제 시작이고 더 센 상법 그리고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정책 드라이브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 저출생뿐만 아니라 에너지, AI 환경 등 다양한 문제의 정책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저출생 분야에 100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에르코스를 필두로 관련주들 급등을 했었죠. 앞으로 이 증시 부양책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지 정책 수혜주를 미리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번, 2번, 3번에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주사, 금융, 증권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전일과 함께 좀 세론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눌림목을 미리 담을 수 있는 기회인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에는 에너지 고속도로, 5번 지역화폐, 6번 탈플라스틱, 7번 저출생, 8번 소버린 AI까지 그동안 정책 관련해서 주목받았던 섹터들 일제히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섹터인 만큼 어떤 부분을 꼽아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정책 수혜주 꼽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번호를 골라주시죠. 네, 정책 수혜주를 찾아보자. 이 얘기는 대선 경선 과정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후로도 정책 수혜주들이 상당한 상승률을 보였죠. 상반기를 정리하는 자료들을 최근에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을 꼽자면 물론 방산이나 조선 등등도 있었겠습니다만 정책 수혜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떨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고요. 여러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8번까지 총 보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 과연 두 분께서는 어떤 쪽을 주목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답변 만나보시죠. 자, 먼저 이준 전문가는 3번을 적어주셨어요. 3번이면은 이제 증권이 되겠고요. 그리고 테이버 전문가는 0번, 그러니까 저희가 1번부터 8번까지 보기를 드렸는데 이 보기에 없는 답변을 내어주셨습니다. 역시나 캐시를 또 한 번 적어주셨어요. 자, 일단은 답변 외에 답을 적어주신 우리 캐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1, 2, 3번에 해당하는 금융주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법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주 환원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종목들이 작년부터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왔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금융주 쪽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으나 네. 지금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은 분명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KB금융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KB금융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올해 연말까지 실적 다 놓고 그걸로 주주 환원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수가까지 다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주주 환원율이 4%에서 4.5% 정도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선반영이 다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은행주나 증권주에서 지금까지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을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여전히 지금 하나금융지주 최근까지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출발선이 우리가 배당률이 7.5%, 8%에서부터 출발한 상황에서 쭉쭉쭉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몇 프로나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 우리가 이제 환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관점으로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다 계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정책 수혜주로서 접근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이제 늦은 발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정책과 상관없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는 다른 sek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제 이렇게 제가 정책 수혜주는 테마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옆에는 뭐라고 쓰신 건가요?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거 예. 선반영이에요. 그 마법의 단어였군요. 예, 제가 아주 그냥 좋아하는 요 단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깜짝 놀라시던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그냥 선반영돼 있는 이런 측면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정책이라고 했을 때 그 정책으로 뭔가 돈이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뭔가 약간 실적 숫자가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걸로 이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성장을 한다, 이게 2배, 3배 성장한다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기대값이지만 결과로 놓고 보면 다들 아시잖아요. 잠깐의 이슈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테마성에다가 너무 이렇게 눈 뒤집어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선반영이 너무 많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방금 얘기하신 이런 섹터들에 있어서는 금융주를 보시되 금융주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실적과 함께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의 주주환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하신가로 이렇게 좀 계산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3번 증권주를 골라주신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 뭐 지주사 그리고 소버린 AI 쪽 관련된 종목군도 되게 좀 매력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 그렇죠. 중소형 지주사들 중에서는 아. 상방에 대한 문턱이 좀 남아있는 쪽도 있다라고 봤고, 지금 물론 우리가 좀 당겨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도 있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주사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집중 투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다림에 있어서 만약에 시세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의 이런 기대감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했을 땐 결국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간다면 가장 돈을 많이 벌 것은 증권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지금 약간의 단기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으로 자리는 잡을 수는 있겠지만 대출 이자 수익에 대한 확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용 잔고도 엄청나게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예. 결국에는 증권에 대한 수익성이 앞으로는 저는 신용을 좋게는 생각하진 않지만 만약에 시장이 지주사라던가 그리고 금융주들 그리고 뭐 소버린 AI 관련주들이 시세가 강하게 이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지금 예탁금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주식 시장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어딘가. 지금 IB 영업에 대한 이익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국 이자에 대한 수익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장 확장 국면에서 가장 실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증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쪽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 쪽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좀 더 가시화되고 이야기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7.3% 정도 지분 가지고 있고 전환 우선주도 18.15% 갖고 있는데 IPO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가운데 만약에 IPO 관련돼서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환 우선주도 같이 전환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보유한 적정 가치가 5조 9천억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증권주가 결국에는 가장 위에 있지 않나.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3번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법 개정 통과가 됐지만 집중 투표제 등 몇 가지 조금 더 논의할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7월에도 계속해서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고요. 또 후속 입법, 추가 입법에 대한 얘기들도 여야에서 모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안 입법도 포함해서요.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지주사나 증권사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내어주셨습니다.